경찰 간부 2명이 근무 시간에 도박 현장에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도박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성고와 중앙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됐지만 평가 점수는 일반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사망 이후에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자치 20년 기획, 주민들이 참여하는 견제와 감시 장치가 여전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어제 전주의 한 원룸 도박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 중 일부가 다름 아닌 현직 경찰 간부들이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주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카드 도박 현장을 급습해 판돈 3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현장에 있던 7명을 현행범 체포하거나 임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와 진안경찰서 소속 B경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간 중에 도박 현장에 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행 대부분은 도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A경위와 B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경찰관은 알고 지내던 원룸 주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 현장에 있었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전과자까지 있는 도박 현장에 현직 경찰 간부가 그것도 근무 시간에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많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박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제 방조냐 도박을 직접 했느냐 부분 조사를 더 해봐야지. 경찰은 현재 두 경찰관에 대해 도박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이후 처벌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직 경찰이 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문제는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익산의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재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평가에서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자사고 지정 당시부터 교육감의 거부로 논란을 겪었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올해 재지정 심사에서 통과 기준인 60점 이상을 받아 향후 5년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일반고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단은 일반고의 점수를 70점으로 봤을 때 남성고는 일반고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고 군산 중앙고는 그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산 중앙고의 경우 6개의 평가 지표 가운데 학교 만족도만 우수하다는 성적을 받았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보통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도 평가 기준에서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면 과연 자사고로서의 그 기본 취지가 맞게끔 지금 설립 운영되고 있느냐. 자사고 반대 교육단체들은 자사고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권학교인 자사고만을 위한 정책은 특정 학생들, 특권 계층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고의 정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마땅하다. 도교육청의 발표로 기존 입지를 유지하게 된 자사고들이지만 기대치를 밑도는 평가 결과로 존폐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화진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뚜렷한 권한이 없다며 전주시가 기존안과 변경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혀 전주시의 입장과 선을 그었습니다. OCI 군산 공장의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가 아니라고 무능한 대응으로 시민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며 사고 원인과 주민 피해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지방자치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여 제도들은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시민단체가 전주시가 2013년 지급한 시내버스 적자 보조금이 잘못됐다며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 사안을 설명하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수를 채워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걱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가 시장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라 현재 도 감사관실에서 얼마나 잘 밝혀낼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한 제도는 주민투표와 주민 소환, 감사 청구가 있는데 2005년 군산 방패장 찬반 투표가 주민투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민감사 청구는 지금까지 8건이 있었지만 실제 감사가 진행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감사 청구 심의회가 각하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의회 구성은 도지사 정권이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주민 감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정하고 정한 상태에서 그걸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이제 국민들은 주민이었다면 이제 스스로 이제 각자가 그 판단해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 시대는 열렸지만 단체장의 책임을 묻거나 전횡을 제지할 수단은 없는 상황. 지방자치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감시와 견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제도와 운영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독거 노인이나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망한 뒤에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수할 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식, 친척 하나 없이 여생을 홀로 지내다 얼마 전 눈을 감은 83살 김모 할머니의 은행 통장입니다. 구청에서 주거와 생계보조, 기초연금으로 매달 33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고 며칠이 지났는데 보조금은 예전과 다름없이 통장에 입금된 겁니다. 사망 신고와 보조금 지급 차이라지만 문제는 반납할 방법도 없다는 점입니다. 환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절차상 또 방법상 아직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주시는 상속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전국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꼭 감사 때 걸려요. 단골 메뉴야. 전주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국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은행의 휴면 계좌로 방치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임의대로 쓰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500여 명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사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이 20명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대책본부는 도내 메르스 관리 대상이 22명으로 서울 건국대병원 등에서 접촉 의심자 7명이 확인돼 하루 전에 비해 관리 대상이 3명 증가했지만 도내 상황은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덕진보건소 신축 위치로 전주역 인근 홈플러스 뒤편 공영주차장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며 총 117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보건소는 지난 1999년 현재의 전주보건소로 통합됐는데 보건소가 신축되면 덕진구 지역 주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이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농업과 관광,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농업인과 소비자 등이 함께하는 삼락농정의 추진체계 구축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밸리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점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되는 등 주요 제도와 시책이 변경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원생 폭행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던 어린이집 CCTV가 하반기부터는 의무화되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되던 국제운전면허증이 여권과 함께 도청 민원실에서 동시 발급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